여러분, 집에 있는 상비약통 한번 열어보세요. 거기에 아주 익숙한 약이 하나 있을 텐데요. 만약에 그 작은 병 안에 한 나라의 독립을 향한 거대한 역사가 숨겨져 있다면 믿으시겠어요? 오늘은 바로 그 비밀을 파헤쳐 볼 겁니다. 소화 안 될 때 먹는 약이 혁명의 도구였다니? 좀처럼 연결이 안 되죠? 네, 오늘은 이 약이 어떻게 그런 엄청난 이중 생활을 하게 됐는지 그 이야기를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볼까요? 때는 19세기 말 조선입니다. 사회는 격변하고 있었고 사람들의 건강은 글쎄요, 정말 위태로운 상황이었죠. 그때는요, 지금 생각하면 별거 아닌 급체나 배탈 같은 병으로도 사람들이 그냥 죽어 나갔어요. 토사광란이라고 하죠. 제대로 된 약이 없으니까요. 뭐 손 따고 이런 민간요법에 의지하다가 안타깝게 목숨을 잃는 경우가 정말 많았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제대로 된 소화제 하나가 얼마나 절실했겠어요. 그리고 1897년에 드디어 등장합니다. 바로 활명수. 생명을 살리는 물이라는 뜻이죠. 근데 이 이름 정말 의미심장해요. 그냥 아픈 사람 살리는 물, 이게 아니었던 거예요. 처음부터 위기에 빠진 나라, 우리 민족의 생명을 구하겠다는 그런 엄청난 포부가 담겨 있었던 거죠. 이 약이 나오자마자 정말 대박이 났습니다. 인기가 어느 정도였냐면요. 지감으로 치면 짝퉁이죠. 가짜 활명수가 무려 60종 넘게 돌아다닐 정도였다고 해요. 뭐 인기의 척도라고 할 수 있겠죠? 이렇게 짝퉁이 판을 치니까 회사가 가만히 있을 수 없었겠죠? 그래서 내놓은 비장의 카드가 바로 부채표 로고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나라 최초의 상표 등록이었다고 해요. 단순한 짝퉁 방지를 넘어서 우리나라 지식재산권 역사에 첫 발을 내디딘 순간이었던 거죠. 자, 지금까지는 그냥 성공한 약 이야기 같죠? 근데 진짜 이야기는 지금부터입니다. 사실 이 약을 팔던 약국은 그냥 약국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독립운동의 심장부 비밀정보 거점이었던 거죠. 1919년 3.1 운동이 일어나고 상하이에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세워집니다. 근데 멀리서 어떻게 국내 상황을 파악하고 지시를 내리겠어요? 그래서 만든 비밀정보망이 바로 연통제입니다. 상하이와 국내를 잇는 비밀 연락망이었던 거죠. 그럼 서울의 연락 거점은 어디였을까요? 네, 바로 그 활명수를 팔던 동화 약방이었습니다. 믿어지세요? 매일같이 사람들이 약 사러 드나들던 그 평범한 공간이 사실은 서울 지역 독립운동을 총지휘하던 서울 연통부, 가장 중요한 정보 거점이었던 겁니다. 아니 근데 왜 하필 약국이었을까요? 생각해보면 정말 기가 막힌 선택이에요. 첫째, 위치가 서울 한복판이라 사람들이 오가기 좋았고요. 둘째, 약국이잖아요. 늘 손님들로 북적이니까 독립운동가들이 드나들어도 전혀 이상하게 보이지 않았던 거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셋째, 활명수가 워낙 잘 팔리니까 여기서 나오는 돈으로 추적 불가능한 독립자금을 마련할 수 있었던 겁니다. 정말 완벽한 위장이었죠. 이런 엄청난 일을 벌인 사람들은 도대체 누구였을까요? 놀랍게도 이건 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할아버지부터 아버지, 그리고 아들까지 무려 3대에 걸쳐 이어진 한 가문의 위대한 헌신이었습니다. 이 표를 한번 보세요. 정말 대단하게 않아요? 초대 사장인 민강 선생은 서울 연통부를 직접 운영하시다가 체포돼서 고문으로 순국하셨어요. 그 뒤를 이은 5대 사정 윤창식 선생은 경제적인 방법으로 저항했습니다. 민족 기업을 지원하고 국산품 애용운동을 벌였죠. 그리고 7대 사장인 윤광열 선생은요, 일본군 강제 징집을 피해서 탈출한 뒤에 직접 총을 들고 싸우는 한국 광복군에 합류했습니다. 비밀작전에서 경제투쟁, 그리고 무장투쟁까지 시대의 흐름에 맞춰 저항의 방식도 계속 진화했던 겁니다. 자, 약국이 비밀 거점이었다는 것도 놀라운데 더 기가 막힌 비밀이 있습니다. 바로 이 활명수 병 자체가 독립자금을 옮기는 수단, 일종의 화폐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이게 대체 무슨 소리일까요? 이게 가능했던 이유를 알려면 당시 활명수의 가치를 알아야 해요. 1920년대에 활명수 한 병이 50전이었는데 이게 어느 정도냐면요. 뜨끈한 설렁탕 2그릇 값이었어요. 막걸리 한 말값하고도 같았고요. 결코 싼 가격이 아니었죠. 꽤나 값나가는 물건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런 전략을 썼던 겁니다. 먼저 국내에서 활명수를 대량으로 구해요. 그리고 독립운동가들이 보부상이나 약 파는 상인인 척 위장을 하는 거죠. 그런 다음엔 합법적으로 장사하러 가는 것처럼 위장해서 만주로 국경을 넘습니다. 만주에서도 활명수는 인기가 좋았으니까 이걸 팔아서 현금으로 바꾸는 건 아주 쉬웠어요. 이 돈이 바로 독립군들의 군자금이 된 겁니다. 활명수가 그야말로 움직이는 독립자금이었던 거죠. 자, 이렇게 정말 영화 같은 역사를 가진 활명수. 그렇다면 이 위대한 정신은 과거의 이야기로만 남아 있을까요?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가 편의점에서 사는 그 활명수 병에도 그 정신이 그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활명수를 판 돈으로 나라의 독립을 위해 싸웠죠. 그야말로 나라의 생명을 살렸던 겁니다. 그리고 지금은 어떨까요? 특별 기념판을 판매한 수익금으로 유니세프를 통해 전 세계 어린이들에게 깨끗한 물을 선물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일이죠. 생명을 살린다는 그 첫 마음이 시대는 변했지만 조금도 변하지 않고 더 넓은 세상으로 이어진 겁니다. 그리고 정말 의미 있는 활동이 또 있어요. 매년 나오는 기념판에 보면요. 우리가 잘 몰랐던 독립운동가들의 얼굴과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예를 들어 비밀결사 다혁당에서 활동했던 어린 학생들처럼요. 우리가 무심코 마시는 소화제 한 병을 통해서 잊혀졌던 영웅들을 다시 기억하게 만드는 거죠. 정말 멋지지 않나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회사의 역사를 살아있는 역사 교과서라고 부릅니다. 한 기업의 성장이 단순히 돈을 버는 것을 넘어서 한 나라의 역사와 운명과 어떻게 이렇게 깊이 연결될 수 있는지를 정말 온몸으로 보여주는 사례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어떠셨나요? 이제 이 소화제병이 좀 다르게 보이지 않으세요?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리고 싶어요. 지금 여러분의 책상 위 혹은 선반 위에 놓인 아주 평범한 물건들, 그 안에는 또 어떤 우리가 모르는 놀라운 역사가 숨어 있을까요?